자, 이제 김형기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의 윤관석이 이성만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다들 뭐 부결될 거야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부결되니까 야 저것들 저렇게 뻔뻔한가 그랬어요. 예. 마이크 조금 더 당겨서 대시고요. 대구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뭐랄까 반민주적인 행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이런 민주당의 그 반민주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반국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네네. 중국과의 관계, 네.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주한 한국 중국 대사 만나는 거기서 나온 얘기들 이런 걸 보고 분노하고 있는데, 네. 또 한편 그런 민주당 이재명을 만났고 또 최근까지 아주 교묘하게 그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사실상 비난하고 민주당 쪽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는 그 운동에 그걸 도와주고 있는 사실상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계속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홍준표 시장 그 주민 소환 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 지금 주민 소환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그 전번에 우리 고성국 TV에 제가 나와서 이제 네. 출연한 이후에 그 조회가 한 5만 이상 돼가지고 네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고성국 TV의 그 위력을 제가 실감했는데요. 예. 대구 시민들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주민소환 더 가야 되겠다는 이제 여론이 팽배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대구의 23분의 그 각계 인사들이 홍준표 시장의 징계, 중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네네. 그리고 그 성명서 안에 우선 당 지도부가 윤리위에 제소하라. 네네. 안 하면 우리가 한다. 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을 더 이상 대구시장으로 그렇게 네네. 재직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대구 시민들과 함께 소환 운동도 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준표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대구 시민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그 존재 이유, 네. 중앙 정치에 계속 이제 개입함으로써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것인데,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대구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의도에 있었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되죠. 예. 또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장으로서 예. 정말 대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가 내려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경제 하방이라는 자체가 또 대구를 아주 그 깔보는 예. 멸시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끊임없이 지금 그러고 있고 대구시 안에서 또 뭐 거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체 뭐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고 예. 언론을 또 제소하고 그다음 뭐 시의원들 꼼짝 못 하고 있고 그냥 동무대입니다. 아니 시의원들이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지 왜 꼼짝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시의원?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저 비례대표로. 네. 국민의힘 전부 그 시의원이니까 네. 꼼짝 못 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냥 뭐 3선 이상 전부 뭐 공천 주면 안 된다 해도 그냥 아무도 알겠습니다. 예. 말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홍준표 발언은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를 그 방류한 데 대해서 정부가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정부가 반대해야 된다. 찬성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문제는 사실 솔직히 뭐 그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사람 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네. 끔찍하죠. 네.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네. 진짜 인체 해로우냐 아니냐 그걸 따져서 국제 원자력 기구 네. IAEA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검증해가지고 네. 인체에 문제가 없다 하면 예. 그렇든지 하더라도 뭐 우리가 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고 네. 또 국민의힘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방류를. 그럼 네. 그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오마이뉴스 등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그 운동하는 걸 계속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 퇴진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오염수 네. 방류를 그냥 결국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받아들인 게 아니냐. 네. 이 과거의 그 광우병 괴담을 흘리면서 지금 이 불을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다시 붓고 있는 이런 아주 그 또 회당 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 대통령에 대한 디스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고 있죠. 이게 뭐 무슨 대통령 측근 사람들이 왜 뭐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냐 뭐 예, 이런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도 예. 아니 자기가 지금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네. 대구시장으로서 네. 뭐 속에 자기 생각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끊임없이 그 자꾸 대통령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과연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가 네. 아니면 실패를 바라는가 음. 제가 볼 때는 결국 후자 같다. 실패를 바라고 그 낙마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대권 도전의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저는 잘못된 오판이라고 봅니다만은. 하긴 그거는 이제 홍준표가 한번 경험을 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았다면 네. 정상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질서 있는 준비를 했을 거고 예. 그러면은 홍준표 같은 자가 어떻게 대권 주자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탄핵당에서 그냥 뭐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았던 홍준표가 갑자기 그것도 뭐 무슨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갖고서 마치 이재명이랑 비슷해요 그게. 그렇죠. 예. 그렇죠. 해갖고서 갑자기 대권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들어 가지고 예. 정상적으로 가면 자기의 기회 안 한다 보고 뭔가 지금 이게 중간에 네. 뭔가 사단을 내서 그게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나쁜 기회주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예, 예. 하여튼 뭐 나라에 나만 어떻게 살면 되든. 된다. 예, 그리고 대권욕에 완전히 지금 그 꽉 차서 네. 이 뭔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은 알겠어요. 뭐 정치인 치고 대통령 꿈 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뭐 그렇죠. 대통령 꿈 꾸는 걸 갖고서 비난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의 꿈은 뭐. 근데 우리 김영기 교수님 그 뭐 오랫동안 예, 정치 활동도 하시고 또 정치 상황도 보아 오셨으니까 네. 또 정치인들 잘 아시잖아요. 네. 홍준표가 대통령 감이다 또는 이 대통령 그 자격이 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영기 교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 국민의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네. 당시 대권 후보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던 사람이 그 당 공천에 불만을 품고 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의 수성구에 국회의원을 나왔습니다. 네. 부닥부닥 그렇게 했어요. 저는 네. 거기에서 끝났다. 아하, 홍준표는 정치는 끝났다. 네. 뭐 대권 후보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 후보와 이제 그 경선 졌잖아요. 네. 네. 그럼 깨끗이 승복하고 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더티하게 이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 했잖아요. 자기 당 후보를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손을 들어주고 그다음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다음 기회를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그 소인배적인 행동을 네. 보면서 전 뭐 대통령 감이 아니다. 뭐 대구시장 감도 아니다.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다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네. 또 갑자기 뭐 나경원을 막 저격하면서 네. 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또 막 한때 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본성은 그럼 홍준표 작전이 성공한 거군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저는 야 대단하다 홍준표.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말하더라도 말이에요. 예. 예컨대 정광 목사가 예. 뭐라고 뭐 홍준표 씨에 뭐라 하더라도 네. 정치 구단쯤 되면 네. 안 그랬으면 허허 웃고 음. 그래요? 아, 뭐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맞대응해가 한다는 뭐 이 시콜콜 뭐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정말 착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말을 보면 아주 천박하게 해요. 근데 어렵게 자란 가정에서 저는 어떤 애들은 순박한 심성을 갖게 되고 네. 어렵게 자라면 자칫하면 천박해질 수 있는데 네. 홍 시장은 후자가 아닌가. 정말 품격을 당 원로로서 대구시장으로서 품격을 좀 잃고 있다. 그러니까 저러다면 이제 보수에 대한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에 해롭고 다음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을 단호히 응징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보는 대구의 원로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김현기 교수도 대구의 원로 중에 한 분이신데 쭉 대구에서 활동하셨고 그러다 보면은 홍준표 시장을 뭐 더러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일부러 피하셨나요? 개인적도 모르고 피한 건 아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한노총의 불법 집회까지 홍준표가 옹호했습니까? 예. 그래 참 이게 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지금 한국노총이 그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지금 탈퇴했잖아요. 예. 철수하고 네. 전면적인 불참 선언하고 하고 이제 예. 그 윤석열 정부 퇴진 공격에 나섰는데 네. 또 여기서는 이해한다 그러고 말이죠. 한노총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다 그러고. 그러면 정글도 휘두른 걸 이해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런 꼴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글도 휘두르고 예. 쇠파이프로 경찰 공격해서 그걸 나무래야지 되고. 예. 물론 뭐 노동을 이해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결국은 계속 그 윤석열 정부를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홍준표가 노동 이해할 기회 경험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좋아요. 뭐 한노총 안쓰럽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법치하는 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노동을 길을 들여야 됩니다. 노동을 존중하되 길을 들여야 되는데 네. 저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불신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정상적인 노동, 법을 지키는 노동 네. 그런 걸 해서 지금 이거 기강을 세우는 중인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끈끈이 이렇게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뭐 대구에 내려가서 가끔 엉뚱한 소리 할 때나 뉴스가 되니까 예. 뭐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제 별로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말로 뉴스가 되면 그래 맞아 대구에 홍준표가 있었지 뭐 그런 정도인데요. 예. 근데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이렇게 사실상 안 좋게 될 테고 당과의 네. 관계도 안 좋게 되고 네. 이래 되면 과연 홍 시장에 기대한 네. 것은 좀 거물이 왔으니까 대구 발전 도움 안 되겠느냐 네. 그의 영향력으로 근데 그 기대가 지금 이제 숲으로 돌아간다. 그거 사실 저는 대구 시민들한테도 좀 불만이에요.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결국 홍준표 뽑아준 게 대구 시민들인데요.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로. 근데 사실 3할 시장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 투표율과 득표율을 네. 함께 고려하면 30% 지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래 되면 대구 발전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제 일종의 탄핵인데 구체적인 주민 소환을 해야 된다. 그런 네. 요구가 지금 그 고성국 TV 출연 이후에 대구의 원로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그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아직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이 대구의 민심, 특히 대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여러 지식인 원로들의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 우선 이 자존심 문제다 말이에요. 네. 대구도 사람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하는 이런 지금 분개심이 끌어오르고 있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김현기 교수는 예전에 민주화운동을 할 때 제가 이 가깝게 모시는 선배이시기도 해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이제 늘 함께 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이게 민주화 운동을 다시 좀 우리 자유파의 관점에서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게 뭐 자유파는 산업화밖에는 얘기 못하고 민주나 민주주의, 민주화 얘기만 나오면 다 저게 종북주사파들 쪽이 한 것처럼 이게 완전 잘못된 인식들을 저쪽이 빡빡 우기는 건 뭐 저건 저기들 전략이니까 우리 자유파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에 그런 논평을 지금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주장은 이제 계속 할 생각인데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기 교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죠. 한 사날 됐는가요? 예. 우리 고성국 칼럼을 보면서 야, 이 참 정말 탁월한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광주 5.18도 이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사파가 장악하면서 반미 이런 운동으로 좀 끌어가서 5.18이 주사파에 장악되고 있는데 네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주 가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해렸거든요. 네네.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전통 이거를 이제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네. 보수 입장이라 볼 수 있죠. 입장에서 이걸 이제 개선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뭐 이거 둘러서 논란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보는데 네. 이 고성국 칼럼 우리 고 박사님이 이번에 그 칼럼의 말씀은 결국은 민주운동을 종북 주사파가 민주운동을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보수는 산업화 세력이고 정부식이고 그다음 진보는 민주화 세력이 해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 자유 산업화를 통해서 성공했다 하는데 그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가짜 민주 세력, 종북 주사파가 마치 지난 시절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줄이었고 가장 중심계처럼 해서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이 잘못이다는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게 아니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셨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사를 하지만 경제학 공부하면서 경제사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보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서 이 부분을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우리 고 박사님 저는 70년 초에 이제 반유신 운동을 했는데 이 민주 세력들 원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 박사님의 칼럼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대한 대표를 비롯한 몇 민주 원로들에게 이 칼럼을 보냈습니다. 뭔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정말 아주 좋았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김영기 교수님이나 저나 이 민주주의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운동과 이게 이 공산주의 이념 운동 이게 막 섞여 있을 때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이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같은 민주화처럼 보여도 이게 우리 눈에는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저것들이 자꾸 민주주의의 무슨 뭐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하는 꼴들이 이거는 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를테면 지금 KBS 바로 세우기 운동, 바로 세우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정권 탄압한다고 막 원로들이 나서서 이른바 언론 원로들이 나서서 하는데 보니까 이게 다 좌파들이에요. 아니 그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번에 6월 항쟁 입수항쟁 계기로 대구도 민주당 현수막을 내보면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이래 나오는데 지금이 독재가 아니잖아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진짜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조차도 활기를 치는 이 판에 독재의 말이 이게 어느 도단인데 그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그 민주는 자기들 민주고 이쪽은 그게 아니고 독재다.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지그들이 절대 국민의힘을 못 이긴다는 걸 고백한 거다.
아니 종북 주사파들은 본질적으로 독재예요. 그렇습니다. 예, 겉으로 뭐라고 치장을 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아, 그렇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지금 저것들 스스로 자기들이 독재 정권, 독재 세력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예. 지그들이 절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자백한 거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해가 안 되는 그래 볼 수도 프레카드지. 있겠네요. 저는요, 예. 지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프레카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김영기 교수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파가 정말 건국, 예. 근대화 민주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국도 정말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건국이고, 예. 근대화 산업화도 정말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민주화도 정말 기적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다 한국형 근대화하고 한국형 민주화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형 건국이고. 예. 이거는 우리 자유파 주류 세력이 아니면 어떤 것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이런 건국과 근대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예. 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고 자각하고 예.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국가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자유파 지식인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공감인데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서 건국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킨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네,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이승만, 박정희와 이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네, 제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그동안 훼손된 자유민주 굳히면서 네.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예. 글로벌 네,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또 성공한 이 자유민주주의 네. 여기서 세계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서 저는 이제 한국 현대사가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 기본선이 되고 네, 근데 이 기본선이 산업화한 게 아니라 그 6월 항쟁 때 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칼럼에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직선제 정치 국민동 본부의 김영삼 대통령과 네. 김영삼과 임명진 그 목사가 네, 주도했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기본이고 그다음 뭐 주사파 등 인민민주 세력들이 거기 좀 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보조 축으로 막 그래도 어떻든 막 김대중 노무현 연결되는 그 민주화 세력 일부 네, 네. 이제 주사파가 구분되는 그런 세력을 또 막 보조 축으로 인정하는 네. 저는 한국 현대사를 그려봅니다. 예. 이승만, 박정희 이제 바로 드디어 윤석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으로 연결되는 이게 한 보조축. 그게 이제 네, 네. 문재인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된. 그 민주당 쪽에서도 새롭게 진정한 민주 세력을 재건해야 됩니다. 주사파에 장악된 민주당이 아니라 그렇죠. 진정한 예. 민주해야 이제 우리가 서로 좌우 보수 진보가 결국은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상태에 협치가 안 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안 하겠다 했잖아요. 네.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에 장악된 민주노총을 이거를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건 바로 세워놓고 난 뒤에 예. 제대로 된 민주노동 세력과 함께 협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김영기 교수님 제가 긴급 특별대담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지금 대한민국 매우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특히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문제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까지 연결시키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 거기에 동조하는 민주당 세력,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이 국민의 힘, 그다음에 이 정부는 정말 대동단결해서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원로들은 당적인 해당적인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정말 굳게 뭉쳐서 이 세력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지금 중요한 역사적 대목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자유시민으로서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